안녕하세요. 박규현 논술의 배병진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대학교 2022년도 논술 입시 요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모집 인원부터 좀 살펴볼까요? 논술 우수자 169명입니다. 모집 인원이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기도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 일정 안내 짚어드릴 텐데요. 네, 공통적인 부분은 다른 수시 전형과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중요한 논술 시험 날짜부터 좀 살펴보면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1교시, 2교시 나눠서 진행이 되고 둘 다 수원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문대학이나 관광문화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이제 10시까지 수원 캠퍼스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논술 고사장, 구체적인 고사장은 10월 5일 이제 시험 며칠 전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인데, 모집 인원이 대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10명 내외, 그리고 사회과학대나 서울 캠퍼스에 있는 관광학부 같은 경우에는 30명 가까이도 좀 뽑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과학대 같은 경우는 요 세 학부만 이제 모집을 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모집인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20대 1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 중에 20대 1? 이거는 안 쓰면 좀 손해인 경우. 수능 최저가 없다? 100대 1까지도 넘어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20대 1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집 인원과 상관없이 전년도 경쟁률 기준으로는 20대 1이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문예창작학과를 지원하고 싶다? 그럼 2명밖에 안 뽑지만 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집 인원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지원을 좀 경기대는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 없어요. 다만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교과가 40%나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제 조금 교과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영 점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덜 걱정하셔도 된다. 물론 전 교과를 반영하고 또 학년별 가중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이제 학교 측에서 교과를 반영할 때 본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인데 경기대 지원하는 학생 없어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6등급까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왜냐? 여기 밑에 점수 차이를 보시면 40점 만점에 2등급인 학생들은 39.2, 6등급 받는 친구들은 32점. 그래서 총 10점 차이도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논술로 60점, 이제 교과에 40점인데 여기서 내가 7점 정도 혹은 내가 4등급이다 이러면은 3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죠? 논술로 충분히 엎어버릴 수 있다. 네, 교과에서의 차이는. 그래서 논술로 충분히, 논술만 잘 준비하면 경기대는 잘 준비할 수 있다. 수능 최저도 안 맞추고 싶고 교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 경기대 무조건 써봐야죠. 합격 경쟁률이 20대 1인데.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박교 논술 수강생들 중에서는 이제 3등급에서부터 5등급 사이의 친구들이 경기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6등급에 가까운 5등급의 친구도 합격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겁먹지 말고 경기대에 한번 고려해보시라. 비교 내신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으면요 좋겠지만 여기까지 크게 차이가 없다. 물론 확 떨어지는 구간은 밑에서 존재한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경기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한 2021년도 입시 결과만 봐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최초 합격자와 최초 등록자 모두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4등급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최저 기준으로 6등급을 맞아도 합격한 친구들이, 최초 합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6.5등급을 맞았는데도 합격을 했죠. 무슨 학부? 심지어 경제학부. 네. 그러니까 이런 주류 학부에서도 6.5등급을 맞았는데 합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문대학에서 요 몇 개의 학과 같은 경우는 최저가 이제 내신 등급이 미공개로 처리가 되어 있죠. 이 말은 즉슨 더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너무 낮으니까 우리가 공개 안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내신이 좀 약해도 충분히 논술만 잘 준비하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대학교가 논술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특징은 언어 영역과 사회 영역에 나눠서 각각 한 문제씩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두 문제만 잘 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세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한 문제씩인데, 이제 당연히 각 문제에 여러 개 제시문이 당연히 주어지겠죠. 예, 각 문항당 700자 내외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분량도 크게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자꾸 부담이 좀 줄고 있죠. 예, 그래서 2시간 동안 요 700자 두 개만 잘 쓰고 나오면 경기대 간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 이 30점, 그래서 총 60점, 나머지는 이제 교과 40점이겠죠. 그래서 총 100점인데, 조금 기억해 둘 만한 부분은 이제 통계 자료를 종종 낸다. 근데 자료 해석 유형을 섞어서 내는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여기 나오는 통계 자료는 상당히 기초적이고 그냥 도표 혹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간단한 수준의 이제 통계 자료입니다. 이제 물론 언어 영역에서 나오는 문학재 신문을 좀 까다로워 하실 수 있는데, 문학재 신문 까다롭지만 자주 준비하다 보면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기대를 좀 한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오히려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지어 문학 제시문이 뭐 여러 가지 고전이나 명저 학술 논문 이런 조금 난이도 있는 제시문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문학 제시문뿐만 아니라 비문학 제시문도 그렇고 교과서에 나온 제시문이나 주제를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논제 이런 거 자체를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교과서 내에서만 잘 준비를 하면 다른 내가 처음 보는 제시문도 충분히 잘 커버할 수 있다. 경기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볼까요? 작년 기출이에요. 네, 1교시 문제 2개를 좀 살펴볼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2개죠? 네, 그래서 700자 내외에. 그러면 1번부터 좀 살펴보면,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비교하시오. 비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통점 그 특히 차이점의 기준이 중요한데, 이 기준은 어디에 나오겠어요? 당연히 가에 나오겠죠. 그래서 바탕이 되는 이제 지점이 되는 이제 가 제시문을 첫 번째 문단에서 일단 잘 선행해서 잘 서술을 한 다음에 이제 나와 다를 이제 그 기준에 맞게 그 기준이 들어가 있는 그 지점을 잘 찾아서 적용한 후에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가 사례에 나타난 나의 죄형법정주의 적용의 한계를 서술하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선 문제가 좀 기니까 끊어서 좀 볼게요. 가 사례에 나타난 나의 죄형법정주의 적용의 한계. 그러면 이 한계가 어디 나와 있겠어요? 가 사례에도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그거를 잘 나의 죄형법정주의 적용의 한계를 먼저 서술한 다음에 그거를 가 사례에 적용해서 서술해보면 되겠고, A 국가에서 죄형법정주의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참고하여 서술하라. 아, 방안. 네, 바로 문제 2번은 대안제시 유형입니다. 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경기대가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대안제시 유형도 좀 막연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짚은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다음에 기존 대안의 한계를 서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안에 이제 추상적인 전체적인 방향과 새로운 대안이 기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면 어려움 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교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에서 기억의 의미를 다를 통해 설명하고 그래서 니은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대부들이 당대 여성들에게 어떠한 규범을 가르치려고 했을지 디귿의 사소조의 말을 통해 설명하시오. 네, 이게 설명 유형이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학제시문이죠. 그럼 문학제시문을 이제 모든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 하는데, 문학제시문을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문학제시문에는 다 주체와 객체가 있는데, 주체가 객체에게 하는 행위와 이제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체가, 그 과정에서 또 객체와 주체 간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러한 주체와 객체의 관계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이 제시문들을 좀 독해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독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 대 원결이라고 하는 또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이 문제만 또 잘 뜯어보면은 어떻게 답안을 또 짜야 되는지, 답안의 구성을 짜야 되는지도 또 보이거든요. 한번 문제 1번도 마저 살펴볼까요? 가에서 기억의 의미를 무엇을 통해 설명하라고 했죠? 다를 통해.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다? 다에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점을 제시문을 항상 잘 서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적용할 지점을 이제 잘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시문이 문학 제시문일 때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 구조로 좀 접근을 하고, 실제로 답안을 구성할 때는 기준과 지점을 각각의 그 기준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지점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답안의 구조를 짜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1은 언어 유형 확실하게 나오고, 문제 2는 사회 유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공정무역이 가지는 의미를 논술해야 됩니다. 가의 상황을 해결하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그 원인을 또 언급을 하고, 그 원인은 또 여기서 보면은 공적 개발 원조액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기존 대안에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제 다의 공정무역을 학교 측에서 줬네요. 그러면 그 공정무역이 가지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전체적인 방향에서의 문제 해결 방향과 그리고 구체적인 그 해결 방안 과정을 또 서술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2년도 경기대학교 논술 모집 요강을 살펴봤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충분히 해볼 만하죠? 네, 특히 또 수능 최저가 없는 데다가 경쟁률도 낮고, 그리고 교과를 40%나 보고 있지만 막상 그 반영 점수를 보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대는 무조건 노려볼 만하다. 어렵게 느끼지 말고 경기대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하나쯤 넣어도 충분히 좋다, 좋은 전략이다. 경기대학교 관련된 자료들이나 뭐 논제 분석들은 추가적으로 또 추후에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앞으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화이팅입니다.